출소 이후에 대책이 없다라는 그런 친인권적인 보호 수용제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아니 왜 성범죄자들한테 저런 시설을 지원해야 되느냐? 이미 사건이 벌어진 뒤에 출동해가지고 막으려고 해봤자 방법이 없다. 보호관찰은 사후적이게 됩니다. 모든 범죄의 양형이나 형량들이 다 올라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 올리세요, 그냥. 그런데 이제 전국 법안자! 네, 우리 더 라이브의 코너들이 워낙 단명하다 보니까 장수 프로그램의 대명사 전국 노래자랑 이름을 저희가 또 빌려와 봤습니다. 이 코너는 전국의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직접 소개하고 냉정하게 심사받는 시간입니다. 네, 전국 법안자랑 첫 번째 지역은요. 수도권 최고의 휴양지로 손꼽히는 곳 중에 하나죠. 대부도를 품은 경기도 안산시입니다. 첫 번째 참가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시 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네. 첫 번째 참가자이십니다. 많이 떨리실 텐데 사실 이 심사가 아주 냉정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땡이 나오면요. 본회의까지 못 올라갑니다. 이 법안 여기 자체가. 자체 그럼요. 우선 뭐 자신이 내놓은 법안을 소개하는 자리니까 간략하게 이제 또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1분 드릴 테니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해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아동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해서 강력한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아동 성폭력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출소 이후에도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일정한 사회 보호 시설에 수용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재활이라든가 아니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아동 성폭력 대상자들을 사회로부터 확실하게 격리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커뮤니티를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친인권적인 보호 수용제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만기 출소 이후에 보호 수용소에서 생활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호 수용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이제 감옥 말고 무슨 단어죠? 교도소. 교도소랑은 좀 다른 겁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교도소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처벌의 목적이 있는데요. 예. 이 지금 친인권적인 보호 수용제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 복귀라든가 아니면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재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예. 또 무엇보다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것이 출소 이후에 어떻게 살까라는 네. 부분에 대한 고민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직업 교육 등을 마련해서 사실상은 보안이 철저한 기숙사 이러한 어떤 시설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미 형을 살고 나왔는데 또 가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중처벌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 판결 결정을 받았기 예. 때문에 위헌성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처벌과 지원, 치료 이런 것들은 완전히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보호수용제의 목적 자체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원하고 재활을 돕기 위한 그런 시설로 마련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생활이나 시설 이런 것들이 친인권적으로 마련이 되는 게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대상자도 굉장히 최소화했고 네. 또 그 생활도 1인 뭐 개인 시설이라든가 네. 개인실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자유롭게 서신 뭐 인터넷하고 전화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그 과학적인 심리 척도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형 성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이미 2009년도에 도입을 해서 심리 평가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범죄를 저지른 여러 가지 범행의 횟수
그리고 범행의 방법, 그리고 성충동을 느끼는 여러 가지 어떤 심리 검사 등을 통해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고요. 네. 보통 이제 3년 이내에 성범죄자들이 재범을 다시 저지르는 퍼센테이지가 한 62.3% 정도? 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에 의해서 평가를 해보면 거의 한 85% 정도는 정확하게 맞춘다라고 그렇습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내놓은 틀에서 이게 좀 측정이 되나 보군요. 그래요. 이제 재범 위험성에 따라서 그 입소 기간을 정하고 이제 치료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 교화가 아니고 치료라는 게 좀 어떤 안 와닿거든요. 그 범죄를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제 우선은 그 범죄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회 복귀를 위해서 여러 지원들이 가능하도록 해놨고요. 그다음에 앞서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범죄를 저지를 때의 성충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심리적인 병리적인 어떤 현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또 대개의 성범죄가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적절한 어떤 심리 치료나 아니면 정신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네. 설계를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범죄자에게 보호수용소, 아까 그 뭐 친인권적이다. 이걸 또 자랑으로 내놓으셨는데 그 세금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선은 세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네. 거부감을 느낍니다. 아니 왜 성범죄자들한테 저런 시설을 지원해야 되느냐? 아, 이거 정서적으로. 라는 이런 반감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친인권적인 보호 수용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국민들이 여론조사에 보면 거의 한 80% 이상으로 압도적이고요. 그래요? 그리고 다소간의 어떤 비용이나 세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지역 사회를 안전하게 하고 무엇보다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런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앵커께서 이제 이게 위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했지만 이미 뭐 스위스, 이탈리아 여러 유럽 국가, 독일 등을 포함해서 여러 유럽 국가에서 이러한 어떤 친인권적인 보호 수용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해외 사례가 있다. 예, 자유를 중요시하는 미국에서도 네. 워싱턴주의 맥닐섬이라고 하는 곳에 아동 성폭력을 저지른 대상자들, 이러한 어떤 강력범죄를 저지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맥닐섬에 한 200여 명 정도가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호 수용하는 거니까 재활시설이니까 여기 안에 어쨌든 간에 그 가둬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출퇴근도 할 수 있고 뭐 휴가도 나갈 수 있고 뭐 외출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이에 또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무조건 마음대로 이렇게 출퇴근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간 20일 한도 내에서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사유나 이러한 것들이 사회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활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말하는 것처럼 그냥 자유롭게 왕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럼 날카롭게 한번 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선 아주 맥을 못 출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형을 다 살고 나온 다음에 보호 수용소에 이제 수용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 취지에. 아니 그러면 보호 수용소에서 가령 치료하고 교화할 수 있으면 어디야 교도소. 교도소 안에서 그거를 좀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것 하나. 네. 또 하나는 이렇게 위험이 높은 인물을 사회에 내보내기 전에 좀 제대로 된 법적 심판을 좀 받으면 어떻겠느냐. 형량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두 가지 날카로운 지적 받아보시죠. 네, 좀 어려운 그런 질문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징역형을 무한정으로 이렇게 늘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 어떤 성범죄에 대해서 징역형을 늘리게 되면 유사한 어떤 동종의 책임에 따르는 그런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똑같이 다 징역형을 올려야 되거든요. 형평성. 네, 형평성 문제가 있고 사회의 법적인 어떤 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범죄의 양형이나 형량들이 다 올라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 올리세요, 그냥. 그런데 이제 무기징역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사실상 없는데 네. 언젠가는 출소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네. 출소 이후에 대책이 없다라는 그런 지적이 많고요. 또 더 나아가서 출소 이후에 보호관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보호관찰은 사후적이게 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듯이 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은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미 사건이 벌어진 뒤에 출동해가지고 막으려고 해봤자 방법이 없다라는 이런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
확실하게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한 가지 빠진 예, 부분이 있어요. 예. 교도소 안에서 교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정교하게 하는 게 어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많아졌어요. 이제 우선은 집중적인 치료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교정시설에서 홍거실이나 아니면은 교도소나 이런 곳은 치료하기 위한 전문적인 어떤 인력 그리고 공간 이런 어떤 시설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되어 있는 교도소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릅니다. 지금 설계된 교도소네요. 아, 그러면 그 병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이제 법안 지금 발의된 상태죠? 그러니까 이 법안도 이제 발의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부분 보완까지 같이 좀 투트랙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될 법안들을 지난해 이제 정기국회 때 좀 처리를 했었고요. 네. 양형과 관련되어서는 이제 그 대법원에 또 양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법원 사법부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 지금 양형 조정 문제는 아직 조금 숙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오늘 답변이 좀 마음에 들었으니까 좀 오늘 평가를 해보죠. 심사 결과는 여기까지만 일단. 왜냐하면 이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도 오류. 여론을 또 추이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로 하고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보완해서 네.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을 네. 다 상쇄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교하게. 네. 전국 법안 자랑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참가자들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뭐 첫 번째 시간 김남국 의원이 했는데 내 법안을 자랑하고 싶은 의원님들 많은 신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네. 첫 번째 참가자 안산 단원구 을의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Baby,